아름다운 휴식과 품격 있는 삶의 교육에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교육TV 홈스쿨 살롱 김은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키스 캐머런 스미스의 더 리치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읽기 이전에 제가 어제 새벽에 번개가 쳐서 잠에서 깼는데 순간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렇게 한순간 딱 빛나고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섬광과 같은 빛적인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주적인 시간이나 스케일로 보자면 정말 그렇게 한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러한 한 줄기 빛 정도일 텐데, 그러한 존재적 가치, 하지만 찰나적으로 굉장히 빛나죠? 그러한 존재적 가치로 여러분들과 이 짧은 북튜브 시간에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고 이 키스 캐머런 스미스가 머릿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쉽지가 않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연필이요, 바로 팔로미노의 블랙윙인데 예전에 과학책방에 서울에 갔다가 4,500원 주고 샀어요. 이유가 뭐냐면 연필계의 샤넬이다 해서 저의 또 이러한 사치와 허영심을 탁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필 정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날 수준 있게 보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인터넷 보니까 최저가 1,900원? 그러니까 무지 비싸게 산 거죠, 이 연필을. 근데 오로지 내가 이 연필을 살 때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좀 있어 보여야겠다라는 욕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참다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연필 한 자루, 연필계의 샤넬이야 해가지고 사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키스 캐머런 스미스가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 나는 인생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놀랍게도 그들은 낯선 젊은이의 요청에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 주었고, 그들의 눈부신 부와 명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삶의 태도와 신념,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들의 철학을 배운 후 곧장 삶에 적용해 보았다. 그러자 나 역시 놀라운 성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얻은 가르침 외에도 나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시대를 초월해 위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을 읽는 것은 수없이 많은 백만장자들이 성공을 일구기 위해 실천한 중요한 비법이다. 사실 세상에는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훌륭한 책이 이미 수만 권이나 나와 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을까? 그간 수많은 책을 읽어보니 성공과 충만한 삶을 쟁취하는 방법에 대해 책마다 전하는 방법과 견해가 조금씩 달랐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이 미세한 표현의 차이로 인해 독자가 받아들이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원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인생을 바꿀 통찰력을 얻고 누군가는 흘려버리고 마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이 당신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통찰력을 선사하기를 바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 책은 성공에 대해 기존 책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이를 위한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오랜 세월 많은 스승들이 세상에 남긴 가르침이다. 여기에 이제껏 어디에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중요한 개념을 더했다. 내가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깨달은 교훈을 담았기에 공감하며 읽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종종 이 책을 집필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란다. 일주일. 나는 이 책을 단 일주일 만에 탈고했다. 집필할 당시 나는 영감이 충만한 상태였다. 저는 7개월 걸렸거든요. 스모키 산맥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쓸 내용을 미리 기록하거나 정리하는 과정 없이 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물론 몇 년간 성공에 대해 연구하고 기업인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아남으려 애쓰며 많은 것을 배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더 리치를 쓴 이유와 목적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책임감이다.
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발견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비법을 공유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시급 5달러로 시작해 33세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 내가 배운 부의 비결과 생각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법칙을 알려준 것은 아니다. 그저 내가 매일 실천해온 일을 기록했을 뿐이다. 특히 책을 집필하는데 기반이 된 백만장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10가지 차이는 내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며 체득한 것들이다.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목적의식이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이뤄내고 싶은 소명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책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다. 사람들에게 성공의 법칙을 전해줄 때마다 나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강한 목적의식을 느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책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유산이 되길 바라서이다. 여기 소개한 부의 법칙들은 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꼭 명심하길 바라는 것들이다. 내가 죽은 후에도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며 내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실천하길 바란다. 내가 읽은 책 중에는 몇십 년 전에 심지어 몇백 년 전에 집필된 책도 있다. 어쩌면 이 책도 수백 년이 지나서 읽히게 될지도 모른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이 법칙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100년 후에도 여전히 통용될 것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책임감, 목적의식, 그리고 유산을 남기고 싶은 바람을 담아 내가 발견한 중요한 부의 연금술들을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키스 캐머런 스미스 해서 전체 이야기들을 10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네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은 엄청난 성공을 경험한 이들을 직접 만나서 깨달음과 기업인으로서 나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10가지 부의 연금술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이 10가지 법칙을 중요도에 따라 역순으로 배치했다. 제일 먼저 소개한 10번째 연금술, 길게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라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목표를 세우지 못한다. 9번째 연금술부터 2번째 연금술까지는 이 책을 읽는 독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현재 당신이 처한 현실에 따라 3번째 연금술보다 7번째 연금술을 더 중요하게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된다. 책에 나온 내용을 자신의 삶에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첫 번째 연금술이 평생에 걸쳐 가장 깊이 새기며 실천해야 할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연금술은요, 잠재력을 깨우는 질문을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성공이란 우리가 닿고자 하는 목적지일 뿐 아니라 여정임을,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이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당신이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부터 10번째 연금술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연금술, 잠재력을 깨우는 질문을 하라. 백만장자는 자신의 잠재력을 높이는 질문을 하고 보통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질문을 한다. 백만장자와 보통 사람의 첫 번째 차이는 언뜻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스스로 잠재력을 일깨우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이는 널리 알려진 진리이자 성경 속 문구인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당신이 구한다면 반드시 답을 찾게 될 터이니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큰 뜻을 지닌 질문일수록 좋다. 명심할 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해답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질문에는 답을 정하는 힘이 있다. 올해 수입을 2배로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 달 고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중 어느 쪽이 당신의 잠재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질문인 것 같은가?
이 질문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는가? 사실 소소한 질문이든 큰 목표를 겨냥한 질문이든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비슷하다. 그러므로 당신의 사고를 넓힐 수 있는 질문을 떠올려야 한다. 어떤 질문이든 당신이 스스로에게 묻기만 한다면 답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연수입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연봉을 높일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이 내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왜 내게는 매번 나쁜 일만 생기는 걸까? 배우자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 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까? 아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왜 아이들은 내게 고마워하지 않는 거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할까? 다이어트는 왜 이렇게 힘들어? 최소 25%의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 돈을 모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이렇게 매일 스트레스야? 자, 이제 이해가 되는가? 바로 이런 차이다. 잠재력을 키우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잠재력을 꺾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집중한 것이다. 그렇죠. 또한 어떤 일에 대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자문하는 것도 잠재력을 저해하는 질문이다. 또한 어떤 일에 대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자문하는 것. 저는 정말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청소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절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글 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주로 이렇게 자문하는 습성이 있네요. 제가 이게 바로 잠재력을 저해하는 부정의 언어였다는 것을 제가 지금 다시 또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질문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질문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잠재력을 높이는 질문을 통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백만장자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뛰어나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질문을 하며 감정조절법을 터득한 덕분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전환하는 습관을 들이면 내적으로 더욱 강하고 평온해질 수 있다. 이런 질문은 당신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돕는다.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스스로에게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큰 차이를 불러온다. 백만장자는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질문을 하고 보통 사람은 삶을 빈곤하게 만드는 질문을 한다. 정말 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주 떠올리는 질문에 대해 무지하거나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느끼는 점이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이끄는 대로 상대방이 하는 생각의 흐름이 전환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놀라곤 한다. 예전에는 잡다한 이야기나 낱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끔찍하게 싫어했다. 하지만 질문의 힘에 대해 깨달은 후 더는 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전처럼 싫지 않았다. 이제는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상대방에게서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백만장자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수정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한다. 더 큰 성공을 성취하도록 자신의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다. 백만장자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수정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한다. 더 큰 성공을 성취하도록 자신의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다. 연필로 밑줄 그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문제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사실 이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다. 9번째 연금술에서 이야기한 백만장자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은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에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잡다한 주제나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타인의 말과 행동에만 반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백만장자는 반응적이지 않고 창의적이다.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질문을 통해 이들은 자신의 의식을 통제한다. 반면 백만장자는 반응적이지 않고 창의적이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잠재력을 자극하고 개발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을 불러오는 태도를 갖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고착화된 사고방식이 있다. 하지만 백만장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사고방식을 단련한다. 어찌 보면 이 백만장자가 자신의 사고방식을 단련하는 방식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수행과 같은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달리한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깨우칠 수 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질문을 면밀히 살피고 의식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잠재력을 키우는 9가지 질문.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9가지 질문이 있다. 이 질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깨달을 수 있다. 각각의 질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실되게 답을 작성해 보길 바란다. 어느덧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2.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4.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5. 그 이유는 무엇인가? 6.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7.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 8. 그 이유는 무엇인가? 9. 그것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9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명확함이란 구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답이 구체적일수록 좋다. 이것이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계획을 세워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명확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거기에 자신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다. 무엇을 왜 원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슴 떨리는 무엇도, 잠재력을 발휘할 만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얻고 싶은가? 이 세 질문 다음에 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꿈꾸는 모습이 아니라 타인이 바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타인의 바람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듣고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우리들 대부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끊임없이 주문이 들어오죠. 넌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게 좋은 것이야? 어떤 게 훨씬 더 너를 위한 것이야? 이러한 제안들, 이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의 본성에 비추어 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자기 셀프에 묻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해버리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한 저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춘 삶은 당신을 올가맨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깨달아야 한다. 9가지 질문의 순서를 지금처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은지의 순으로 지켜야 한다. 현재 다시 9가지 질문의 순서를 지금처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은지의 순서로 지켜야 한다. 현재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은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미래에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이 되어서 계획을 해라. 또 미래의
완성된 나,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생각하라는 말과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를 역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자신이 하는 일이 달라진다고 믿는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정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삶에 접근하면 큰 혼란이 찾아온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내가 하는 일과 소유하게 될 것들이 달라진다. 우리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다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야 된다. 우리는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후자가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질문이다.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삶의 의미 또한 찾을 수 있다. 성공이란 우리의 목적지이자 여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목표의 달성 여부가 아닌 성공적으로 사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는 질문은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질문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고뇌하고 매달렸다. 이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답을 해봐야 할 때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답해보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 자신이 꿈꾸는 이상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 백만장자는 통장 잔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쏟으며 그 결과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다.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쏟으며 그 결과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다 했습니다. 백만장자의 특별한 질문이라고 하는 노트가 나오져 있네요. 질문 1번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질문을 적어보고 이를 잠재력을 깨우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자. 두 번째,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첫 번째 연금술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자극을 준 건 백만장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사고방식을 단련한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끝나고 있습니다.